1년 전 35년간 다닌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남성 한 씨. 그동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한 씨는 이제 아내와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 씨가 함께 산책을 하자거나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해도 늘 싫다면서 거절하더니 급기야 얼마 전에는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요. 그동안 괴팍한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며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아내와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서운함을 넘어 괘씸한 마음까지 든다는 한 씨. 그는 이대로 이혼하자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할까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얼마 전에 이제 30년을 함께 산 아내로부터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받은 6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남성은 1년 전, 그러니까 이제 35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 이후에 뭐라고 할까, 이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제 은퇴자 이 남성이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35년 다녔던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확보가 됐고 새 자녀 모두 출가해서 평안하게 살고 있고 그동안 바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아내하고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함께 시간을 보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본인이 굉장히 외로웠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항상 운동을 간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소홀히 대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불만을 얘기했는데 아내한테 오히려 반대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네, 아내가 먼저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이혼을 선언했어요. 네. 아내분이 이제 이혼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남편분이 장난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분은 정말 진지했던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딱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30년 동안 뭐 작고 작은 싸움은 있었는데 큰 싸움 없이 그냥 잘 지내왔고 남편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좋은 남편이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분이 딱 고백을 합니다. 남편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던 거죠. 독단적인 성격의 잔소리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다.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욱 답답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니까 나를 좀 이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남편은 그냥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삶이 뭘까? 35년 직장 열심히 생활했고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내 나름대로 어떤 은퇴 생활을 꿈꿨는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 은퇴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혼을 선언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즈음에 남성들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낄 겁니다. 이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주변에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착각이 한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착각은요. 그냥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다소 힘들더라도 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벌어먹고 잘 살자. 그리고 은퇴 후에 여행도 댕기고 그때부터는 잘해줘야지.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 결혼시키고 집 샀으면 뭐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열심히 사는 거를. 그건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두 번째 착각이에요. 이거는 나이 좀 드신 분들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요. 본인은 막 그 전쟁터 같은 그 직장에서 하루에도 10번 다 때려치우고 싶죠. 그거 다 참아가면서 속으로는 그랬다고요. 늘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 처자식 때문에 참는다. 이러면서 참아왔거든요. 근데 물론 뭐 처자식 때문에 참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이제 자기 위안을 하면서 견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평상시에 그러면 불만이 있으면 수시로 표출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꾹 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오다가 어느 날 은퇴하고 나니까 그만 이제 떠나자 이래버리면 남편 입장에는 깝깝해지는 거죠. 예.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은퇴한 1년 만에 아내가 이혼을 선언을 했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궁금증이라고 할까요? 이 은퇴자 남성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혼을 당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황혼 이혼,
은퇴 뒤에 요구하는 황혼 이혼 사유가 되는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솔직한 심정은 지금이라도 아내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혼 없이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 요구하는 황혼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 사유가 됩니까?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요. 열심히 일한 것과 이혼 사유는 좀 별개고요. 이혼 사유는 이제 부부 관계의 공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질 만한 사유들이 있는지, 우리가 유책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도를 했거나 아니면 좀 뭐 부당하게 대우를 했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게 는 중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내가 얘기하는 건 막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독선적인 성격이고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이 남성이 하고 있는 얘기로 와서 사례자분께서 한 얘기로만 가서는 지금까지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 얘기도 제대로 들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같이 못 살 정도의 상황을 이 지금 우리 사례를 보내주신 분이 만약에 이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여지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유로만 가지고는 이 남성이 나는 끝까지 이혼 안 할래 하면은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남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살면서 상당히 뭐 저 사파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가부장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끝까지 알려줘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나 모르고. 실제로 이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두 분의 결혼 생활 좀 적어달라, 안 좋았던 걸 적어달라라고 하면, 상담을 하면 그 적어달라 하면 정말 뭐 100장도 적어옵니다. 정말 불만도 많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받았을 때 또 상대방은 내가 과연 이랬냐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겉으로 봤을 때는 이혼 사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게 또 6호입니다.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최근에 항혼 이혼함에 있어서 이런 가부장적인 또 괴팍한 성격, 이런 것들로 뭐 폭언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때 한 20년 정도 했다면 이혼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의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입증해야 되잖아요. 할게요. 아까 얘기할 녹음해놨나요, 때 전부? 100장 정도 된다지 않습니까? 아니 녹음해놨냐고요. 근데 왜 참고 지냈냐. 도중에 뭐 살다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아내분 입장에서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입을 다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꾹꾹 눌러왔으니까 이게 가슴에 응어리가 지셔가지고 남편만 보면 그게 답답해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내분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저는 먼저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내의 응어리만 있나요? 남편의 응어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남편의 응어리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황혼 이혼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 통계청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를 하나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8년 혼인 이혼 통계라는 것인데, 황혼 이혼이 어느 정도 늘었느냐? 지난 15년간 계속해서 통계냈던 것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체 이혼의 3분의 1이 이 황혼 이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이혼을 하는 그 건수가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10만 8,700건이 그 전체 이혼인데, 이 중에서 2,700건이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년보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한 지 4년이 안 되는 그 비교적 신혼들의 이혼이 그 두 번째로 많다는 거예요. 되게 오래 살고 이혼하거나 아니면 되게 짧게 살고 이혼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결혼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혼 이혼을 뭐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한 2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한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 이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황혼 이혼이 이제 되는 이유가 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 입장에서.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자꾸 제가 대입해서 뭐 여성의 변호사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 경험상 봤을 때는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 이혼을 왜 요구하는지를 소장을 받아봐야 알아요. 받기 전까지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소장을 딱 받아보면 이래서 이혼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사건도 그래서 요새 황혼 이혼 사실 좀 많거든요. 뭐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담하신 분이 두 번째가 관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강을 건넌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1년 후에 이혼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결심을 했으면 이런 마지막 카드를 내놨나 싶은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희 아는 지인분께서 남편 은퇴하고 나서 밥 세 끼
꼬박꼬박 해주는 거에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 관계를 회복할 때 둘이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결코 좋지가 않더라고요. 싸움만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상담소를 찾거나 아니면 되게 좋은 부부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잘못하고 살았구나. 나는 너무 말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봐야 되는 거울 효과가 거울이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확실히 이럴 때는 그 자유 시간을 많이 주고요. 옛날에 본인이 일했을 때처럼 아내한테 아까 조금 전에 삼식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삼시세끼 집에서 밥 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사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뭘 나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억울하잖아요. 지금 나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아내가 갑자기 이런다. 그러니까 본인만 갑자기 이런다고 느끼는 거고 아내는 그동안 켜켜이 눌러놨던 거예요. 예, 예.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야 이거 억울한데 이거 내가 지금 이혼당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단 진짜 관계 회복을 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유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내가 불만을 왜 갖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관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만 착각한다고.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랬으니까 알아주겠지 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혼하자고 선언을 했으니까 아내의 입장을 좀 충분히 좀 들어보고 그럼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 실마리를 좀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혼에 대한 카드가 물러설 수 있도록 아내를 좀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그렇죠. 좋겠네요. 뭐